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58% 하락하면서 장이 오늘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50억 매도하면서 한 0.5% 정도 약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2,4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9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올라오던 그 코스닥 지표가 좀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좀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지표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지표가 사실 단기 조정을 주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자리를 잡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0포인트부터 650포인트부터 9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리가 이제 계속 높은 지점에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회복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가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코스닥 지표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은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2500선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2300 수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지금 한 4일 정도를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또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닥에 좀 더 힘을 주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더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 절반도 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요. 분명히 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투자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 1,500억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외국인 투자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아마 매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지켜보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어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원, 6.5원 정도 하락을 해서 1324원으로 미국의 원달러가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고점을 계속 이제 찍어 눌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영국의 그런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좀 이제 이 환율에 대한 급등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소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런 증시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흔들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이고요. 지금은 뭐 21선, 61선이 좀 들리면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월봉 입장에서는 환율은 어느 순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를 다시 뭐 0.5%, 0.75%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시간 이후 거래는 조금 더 하락을 해서 1323원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최근 반등세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환율이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이 좀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도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3.57%, 그래서 3.6%대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분위기이고요.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좀 반등을 하는 방향, 저런 외환이라든지 그런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하락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선물 지표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도 다음 날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뭐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1% 이상 하락하는 그 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준에서 주가가 크게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지 않은 채로 완곡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생각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완곡하게 이제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원 하락해서 18,3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92%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에는 급등을 하면서 19,000원을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중간에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결국 하락 마무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19,000원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그렇고 지금 19,000원 수준에서 계속해서 벽을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거래는 전날 대비해서는 뭐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종가도 18,230원으로 한 150원 정도 하락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시장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누르는 힘을 한번 이겨내고 올라가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을 한번 보면 764만 주입니다. 어제와 거의 동일하게 거래량은 유지가 되었고요. 하락 수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00원, 오늘도 170원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일수로는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듯 하면서 어제와 유사한 거래량을 나오면서 지금 700만 주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다시 증가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300만 주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피크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좀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모멘텀 자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제 점점 상방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을 거의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그 양봉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반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테스트를 했고요. 결국에는 17,400원, 우리가 그동안 뚫지 못했던 그 구간 위에서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과 61선, 121선이 모두 위로 향하면서 지금 추세 자체는 완벽하게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결국에는 좋은 흐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퐁당퐁당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번 이제 힘을 준다면 이전에 쉽게 도달했던 그 2만 중반 이상을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위치 자체가 이전에 블록딜을 수행했던 그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블록딜도 이제 2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량도 대부분 이제 다 회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점 한번 찍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뭐 쭉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계속 좋은 시그널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기관 투자자가 24,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000주 매도를 했지만 뭐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제 21만 주를 매수하면서 결국엔 또 한 9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9일도 이제 그 전에 한 7일, 8일 정도를 계속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원래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는 단타 세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있고요. 보험 투신이 좀 팔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 매수했던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요하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한 10일 정도, 10일 이상 매수를 하다가 이제 하루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런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68만 주 매수로 잡혔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동이 집계가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소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뭐 거래량 터뜨리면서 19,000원 한번 넘었다가 또 한 1,000원 가까이가 하락했지만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우리 기대감으로는 계속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서 뭐 한 달 만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종목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한번 기다리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어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쭉쭉 감소하고 있고요. 오늘도 630만 주, 20만 주 정도 추가로 감소하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4월 18일이 이제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던 그 날에도 공매도 잔고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동안의 그 공매도 잔고를 집계를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요. 600만 주 수준까지 떨어졌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이 8월 31일 블록딜을 수행하기 전에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낮아졌다가 또 이제 그런 블록딜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이전, 그 이하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줄었고요. 지금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블록딜 이후에 신규로 들어왔던 그 공매도 잔고들이 지금 웬만한 물량이 다 상환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은 고스란히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증가로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 물량이 확 늘었다가 쭉 이제 군매도를 치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면서 매수를 반복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주가도 출렁출렁거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분과 지금 지분이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는 뭐 이때가 이제 700만 주 수준이었다면 지금 63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이 중간중간에는 1,500만 주까지 증가했던 적도 있고 1,400만 주까지 증가했던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고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상당히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 비율의 그런 상위 50 종목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비율이 사실 전체 주식수 수량에 대비해서 630만 주면 1% 미만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를 또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매수했던 물량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뭐 급하게 공매도를 채워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월 21일 내일은 전환 사채 물량 그 두산 인프라코아발 전환 사채 물량이 이제 내일 상장되는 날인데요. 225만 주 수준이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내일도 증시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뭐 760만 주 수준, 네, 이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200만 주 수준은 소화를 하고도 남는 그런 물량인데요. 과연 이제 그 물량이 현물로 이제 장에 그냥 매도로 쏟아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공매도 잔고가 또 추가로 감소하면서 네, 또 그런 전환사채 물량과 공매도 잔고가 교환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잔고들은 사실 주가가 높을 때 공매도를 쳐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공매도 잔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5월부터 해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재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 지 한 2년 가까이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공매도 잔고를 따져본다면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할 때 그때 이제 공매도가 풀렸었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이제 공매도가 집중이 되었다면 공매도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1,500원짜리가 있고 7,800원인가요? 8,700원이었나요? 그 아무튼 두 가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결국에는 이번에 공매도 그 금액과 교환이 되면서 그만큼의 차익을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된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앞두고 있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하면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전환사채 물량도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공매도 잔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상환을 시키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수익을 보면서 그런 공매도 잔고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주 상장이 되는 네, 그죠?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는 그 많은 공매도 잔고가 자연스럽게 이제 교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상장되면 딱 이제 내일 정도에 상환을 시키고 네, 그럼 4월 20일, 23일은 주말이고 24일, 25일 이틀 정도 해서 추가로 네, 상환이 되고 26일에 이제 중요한 소식이 나온다면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전에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체결이 13만 7천 주, 상환이 32만 7천 주. 그래서 오늘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제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2,435만 주로 대차 잔고가 추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그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량은 매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의 합계를 보시면 계속 11월 6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슈가 터지고 그죠? 중요한 날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보았고 거의 이제 수주와 다름없는 그런 구매 의뢰서죠. 그런 것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횡보하는 그 구간에서 이 물량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79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157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쳐서 거의 이제 3천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2935만 주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 물량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112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이면 이미 이제 6.5%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 이 매도 물량만 따지고 본다면 거의 이제 5% 가까이의 그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꾸역꾸역 눌러가는 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는 많이 이탈을 했고요. 오히려 그런 주요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불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좀 힘이 붙을 듯 말 듯 하면서 좀 이제 감질맛 나게 입질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그 이벤트에 대해서 두산그룹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박정원 회장,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그 다음에 두산그룹의 회장, 두산그룹이 이제 박정원 회장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지원 회장이죠. 그래서 그 두 회장이 이제 같이 미국에 방문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산그룹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이지만 SMR에 대한 추가 계약과 수소 사업 확장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수년 이내에 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고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대안을 먼저 키우자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고 거기에 따라서 SMR이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이 짧고 출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이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런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SMR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추후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웨카 플랜트 같은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도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부각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식, 이 미국 에너지부에 대한 분석 발표를 보시면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뭐 네덜란드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이 신규 원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런 원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SMR 도입 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일본 히타치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저기 캐나다도 SMR 사업은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국가 정도가 진행을 할 수 있고, 영국도 이제 SMR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R 입장에서는 8개 국가지만 대형 원전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그 이 글로벌로부터 좀 소외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 관계로 인해서 이 두 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와 중국의 그런 밀월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좀 이제 프랑스가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번에 한국과 그런 국빈급 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척을 하고 제외를 시켜버린다면 사실상 이런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까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을 때 분명히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한미일 동맹 강화라든지 그런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분명히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IRA 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 한국에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해결책들이 다음 주에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한전에 대한 그런 협력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협력 소식이 사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상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2기에서 4기 민간 원전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의 6기도 우리나라가 협력 차원에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도 거의 확정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신한울 3, 4, 5기가 뭐 우리 이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하고 그 파급 효과가 상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원전의 여러 기를 이제 수주를 했을 때에 대한 파급력은 분명히 아주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면 그동안 꾸역꾸역 눌러왔던 그 주가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에 움직였던 이런 큰 양봉, 이런 큰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쭉 뻗어나갈 수 있다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매수를 해라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저와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투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잡아왔고요. 저도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린다. 내일 뭐 전환사채를 빌미로 그다음에 다음 주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떨어뜨린다면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퐁당퐁당을 해주는 그 구간마다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점이 딱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계속 움직임을 줬다가 눌렀다가 이를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뭐 G2파워 이런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를 계속하면서 조정을 주더라도 조정을 주고 있고요.
이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관련 종목들이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힘차게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미 전에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런 규제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또 협력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자로 뭐 해체, 그다음에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사이버 보안, 물리적 방호, 기기 건전성 등 이제 다방면으로 협력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소송 이외에 그죠? 원천 기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소송 외에도 이렇게 반대로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을 정리를 할 시간이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도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의 건설, 뭐 그리고 SMR 부지도 이제 확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민간 원전도 이미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3차 건설이죠. 그 건설도 이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에너지 입장에서 상당히 자립하기 위한 그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아주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민간 원전도 올해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기에서 4기 정도인데요. 거기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민간 원전은 거의 100%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규모 자체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원전 이외에도 튀르키예 원전이 또 이제 검토가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지진이 나면서 그 원전에 대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 프로젝트 제안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이번 상반기에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터키도 40조의 규모의 그런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네, 후보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원전을 도대체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원전 건설 대금도 부족하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손도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그런 협력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입장에서도 UAE라는 그런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큰 그림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겉면으로 보았을 때는 뭐 소송을 걸고 뭐 크게 한미 협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왜 뒤통수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속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네, 곧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네, 앞으로 주가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마지막 시작,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